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통계적으로 무언가를 추정을 하는 거야.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용어 정의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어떤 집단, 큰 집단의 뭔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 가지고 그러면 전체 집단은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조사하고 싶었던 그 큰 집단, 그 대상을 따라가고 집단, 엄밀한 정의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걸 모집단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따라서 표본, 다 알아보기 너무 힘드니까 일부분만 뽑아서 알아보자. 그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에는 일부를 뽑은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어 자체는 그냥 너네가 이해만 하면 돼. 아, 저걸 저렇게 부르기도 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전수조사는 그 집단 전체, 원래 조사하고 싶었던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 일부분만 뽑아서 그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미 추출은 예를 들면 내가 막 집단 이렇게 있는데 얘 좀 뽑고 싶은데 그래서 얘 뽑고 쟤도 좀 땡기네 해서 쟤 뽑고가 아니라 진짜 완전 랜덤으로 그냥 임의의 각각의 값들을 그냥 우리 하나씩 동등하게 뽑겠다. 그래서 각 표본들이 동등하게 추출되도록 추출하는 것, 그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추출하는 건 전부 다 여기서는 임의 추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임의로 하나를 뽑겠다. 자, 모집단과 표본에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면 고양시에 고등학생이 몇 명 있을까? 몇 명 있을까요? 엄청 많겠지? 그래도 몇만 명, 만 명 넘겠지? 몇만 명 되지 않을까? 자, 그 고등학생들의 연애 횟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 종혁. 고개 숙이는 남자. 종혁이 같은 친구가 조사하면 평균이 0이 나오는 걸까? 그런 거야? 종혁아.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하고 싶으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고양시 전체도 좀 할만하다. 전체로 하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의 아니다. 고양시로 할게요.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라페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 한 1000명만 조사를 해서 모집단 추정을 해볼까 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을 거예요. 일부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 표본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내가 이 모집단, 고양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 중에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아. 그때 가지는 값을 x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모집단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가 가진 값으로 하고요. 자, 근데 그걸 x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를 뽑았어. 그럼 그 값이 뭐 x1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럼 또 하나를 뽑았어. 그럼 x2, x3 땡땡땡 해서 내가 xn까지 n명만 조사를 해야지 라고 n개를 뽑았어요. 이때 그러면 따라서 n명 또는 따라서 자료 n개, 표본에 들어가 있는 원소 집합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자료들의 개수를 따라서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용어는 당연히 알아야겠지? 표본의 크기 n,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표본을 추출했다. 이렇게 표본을 조사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모 집단의 평균 줄여서 따라하세요. 모 평균. 그러니까 기호로는 원래 쓰던 기호 m을 그대로 쓰고요. 자, 모 분산, 모 표준편차는 얘를 v 이렇게 쓰지는 않고, 모 표준편차 우리가 원래 쓰던 표준편차 시그마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분산은 굳이 새로운 기호를 정의하지 말고 시그마의 제곱, 모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너네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모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 이 단원에서 평균이 세 가지의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분산 표준부터 3개씩 나와. 자, 이 표본 평균, 표본에서의 뽑은 평균을 우리가 뭐 m', 뭐 m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쓸 거냐면요, x의 평균, 물리한 친구도 좀 익숙하겠죠? 위에 바 하면 이게 평균을 의미하는 경우 종종 쓰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 x바. 얘는 이제 표본을 뽑았지. 여기서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럼 얘를 굳이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 뽑힌 애부터 마지막 n번째 뽑힌 애까지 값들을 xi를 전부 더해. 전부 더한 다음 우리가 표본의 개수인 n분의 1을 곱해서 n으로 나눠주면 이게 표본 평균이 되겠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의미죠? 이걸 줄여서 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표본에서 우리가 뽑혔던 값들을 전부 다 더하고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는 이미 썼으니까 얘는 대문자 s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표본에서의 분산을 s 제곱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우리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누구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게 나와요. 얘는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x가 가진 값 xi에다가 평균을 뺄 건데 평균은 우리가 x바로 부르기 약속했어. 익숙해져야 돼요. x바 하고 편차를 제곱을 해요. 그럼 편차 제곱을 다 더했으니까 이제 총 개수인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n-1로 나눠요. 왜요?는 대학교 내용이니까 아 왠지는 모르지만 그렇구나로 기억하면 되고요. 이걸 직접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어. 표본 분산은 이렇게 구해진다로만 나오고 예를 들면 우리 정규분포에서 확률 밀도함수식 되게 복잡했잖아요. 우리 쓸 일 없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쓸 일은 없고 그냥 뭔가 얘는 값을 고정해주기 위한 얘를 원래 n으로 나눴는데 n-1로 바꾸면 이게 목적 자체가 뭐냐면 얘가 최대한 얘 비슷하게 나오도록 n-1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학교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러면 루트만 씌워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그걸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모평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표본에서의 평균은 뭐라고 줄여서 부른대요? 표본 평균하고 기호로는 얘는 뭐라고 쓴대요? x바. 마치 얘 확률 변수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얘가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처럼 x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왜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하느냐. 자, 평균은 내가 1시간 뒤에 가서 뽑았을 때 표본에서의 평균이랑 그 다음 한 6시간 뒤에 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뽑아봤어. 평균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확률적으로 이 표본에서의 평균들도 계속 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의 역할이 돼서 x바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표본의 총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표본의 총합이에요. 표본의 총합. 우리 표본의 총합을 기호로 써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얘는 그냥 추가로 넣어놨고요. 원래는 이 위에 3개만 알면 되는 건데 이것만 추가로 가져갑시다. 표본의 총합을 여기 식을 써보면은 x반은 표본의 크기분의 표본의 총합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눴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총합을 구해라 그러면 얘를 넘겨서 이렇게 n을 넘겨서 n하고 x반 표본 평균 곱하기 표본의 크기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몇 몇 유형들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너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큰 집단을 조사를 하고 싶었어. 근데 전부 다 조사하기엔 그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야, 정확하게 완벽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용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한다는 얘를 이용해서 뭔가 얘를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추정을 해보자 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우리가 여기서 배울 내용은 얘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 m을 추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걸 따라하세요. 표본 조사 라고 하고요. 몇 개 뽑았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대요? 표본의 크기하고 기호로는 주로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한대요? n 이렇게 표본 여러 개 뽑으면 n1, n2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때 표본 안쪽에 있는 x1부터 xn까지 n개를 뽑았어. 얘네들에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따라하세요. 표본의 평균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했죠? 표본 평균 기호로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대요? x바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 나누기
표본의 크기 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하고 x바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분산은 따라하세요. 표본 분산 기호로는 S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구하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소개만 내가 해준 거야. 자, 그 다음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줄여서 뭐라 부르면 돼요? 기호로는 시그마가 아닌 누구를 쓰겠다? S를 쓰겠다. 시그마가 이제 그리스 문자에서 S에 해당하는 거 소문자 시그마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S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문제 유형을 위해 특별히 기억을 하자고 했죠?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은 표본의 크기 곱하기 표본의 평균. 이렇게 외워놔야 돼.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자, 너네가 따라서 한번 이것도 그려보시고요. 개념 양 자체는 얼마 안 되니까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보고. 근데 문제 유형이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문장씩 다 풀어봅시다.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세 종류가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 지금 2개를 배운 거야. 그리고 너희 다 쓰면 여기 세 번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배운 기억은 뭐냐? 아주 살짝. 자, 쓴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되게 많은 개념이 너네 머리에 주입될 예정이라 헷갈릴 테니까 여러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배웠던 친구는 괜찮죠? 승민이 특히나 좀 꼼꼼하게 한번 봐봐. 자, 여기 칠판 마저 한번 봅시다. 다 썼으면. 자, 우리가 지금 모 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보고, 그리고 표본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봤죠? 세 번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 얘가 지금 뽑을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뽑았을 때 평균 연애수가 뭐 1.2번이었다. 6시간 뒤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의 평균은 갑자기 2.3번 이렇게 나왔다. 매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때의 X바와 이때의 X바와 그 다음 뽑았을 때 X바들이 계속 확률적으로 다르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왜요? 비밀이에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구해보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왜 구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구할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또 구할 건데 왜요?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이제 우리 목적 자체가 따라하세요. 통계적 추정. 왜 얘네들을 굳이 해야 되느냐? 얘 증명도 못해요. 참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도 안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어떻다? 표본 분산은 항상 어떻다? 표본 표준 편차는 항상 어떻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항상 어떻다? 라는 공식들이 나오는데 증명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증명도 못할 거 왜 배웁니까? 하면 그 공식만 기억하면 따라하세요. 모 평균의
추정할 수 있다.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굳이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알면 우리가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요.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을 구했는데 걔 그 평균들의 평균을 또 막 구하겠다는 얘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2 하고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 지금? X바. 이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의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죠? 걔네들의 분산과 표준 편차도 구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만 기호로 표현하려면 시그마하고 X바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해결되나요? 이것만 쓰고 넘어갑시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한번 너네가 써봐. 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정의를 최대한 잘 설명을 했고, 여기서 너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 왜 표본 분산이 이렇게 생겼는가? 이건 너네가 알 수가 없어요. 대학교 내용이니까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왜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긴 했는지, 왜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긴 했는지, 왜 표본 표준 편차를 줄여 부르긴 했는지 등등을 알아야 되고, 집단이 모 집단과 표본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세 종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온다고 했고요.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봅시다.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운다고 했죠?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먼저 표현해보자면 모집단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모집단, 아까 이렇게 큰 거 X요, 얘는 M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종혁아, 모집단의 분산은 기호로 뭐로 쓰기로 했어? 시그마 제곱. 그럼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 자리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거는 따라하세요.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평균. 승리는 다시 기회를 줄게. 표본에서의 평균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X바. 한글로는 표본 평균, 기호로는 X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였죠? 자, 그럼 승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야? 한글로 표현하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기호 뭐라 쓰기로 할게? S. 여기 S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잠깐 써줬던 표본 평균의 평균, 기호로는 EX바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야. 자, 얘는 증명할 수 없고요. 자,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네,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왜요? 증명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기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돼. 왜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 자리는 이제 V하고 X바, 여기 시그마 X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한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따라하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표본 크기의 루트를 씌운 것뿐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계산이 되더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얘는 제곱하면 되니까 n분의 하고 모 분산 시그마 제곱 표본 크기분의 모 분산으로 얘 값이 나오더라. 또 너네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 자,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X바, 표본 평균 X바도 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잖아요. X바도 이렇게 쓸게요.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X 물결하고 N 이렇게 쓰면 정규 분포 따르는 거죠. 이제 얘 평균 여기가 따라하잖아요. EX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뭐라고 써도 된대? M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따라하세요. 시그마 X바의 제곱. 시그마 X바의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물결 이렇게 딱 쓸게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네,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하게 될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50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50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그럼 정규분포 못 쓰나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정규분포라고 쓸 거예요. 단 이런 조건이 붙어요.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러니까 무지성이에요. 그냥 x바는 무조건 정규분포 따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가 표현이 되게 애매하죠. 이게 책마다도 조금씩 다르고요. n이 25 이상, n이 30 이상, 뭐 np랑 nq가 각각 몇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알아도 괜찮고요. 시험에서 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으니까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그냥 50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근사시키는 거야. 이거는 따르진 않겠지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도 있다 인 거니까 어쨌든 문제 풀 때는 그냥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쭉 한번 써보시고요. 아직 안 쓴 친구는 용어들을 알아야 돼. 표로 너네가 기억하면 좀 더 편하겠죠? 세 종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기호로 근데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공식은 그냥 외워야 돼요. EX만 쉽죠?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내니까 정말 신기하게 50단위 평균이 나왔더라. 이것만 잘 외우면 이거 하나만 특별히 좀 외우면 되지 않을까? 따라하세요. 시그마 X만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외우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이 친구만 좀 신경 써서 외워주세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 표본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네,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우린 무지성으로 n이 충분히 크다면 x바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로 문제들을 풀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 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걸 왜 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얘들을 이용하면 통계적 추정, 모 평균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문제를 잠깐 보고 통계적 추정, 모평 추정 전까지 문제들을 한번 살짝 보고 그 다음 좀 익숙해진 다음 얘를 나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교재 한번 펴보세요. 통계적 추정 한번 봅시다.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익숙해지기 위해서 천천히 너네가 읽어서 해보시고요. 자, 유형별로 마지막 문제를 보려고 했는데 얘는 이거 봐야겠네. 자, 봅시다. 다음에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꼭 전체를 다 조사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를 물어보려고요. 자, 봅시다. 형광등 수명 조사예요. 형광등을 예를 들면 10,000개를 생산을 했다고 쳐봐. 수명을 어떻게 조사할까? 수명 어떻게 조사해요? 켜놓고 고장날 때까지 시간 재는 거잖아. 전수조사하면 전부 다 고장날 때까지 자주면 뭘 팔아? 팔 게 없잖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형광등 수명 조사하고 싶다? 몇 개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우리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어느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몇 프로의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굳이 다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될까? 다 조사를 해야 될까? 전체 TV 보는 사람 다 조사해서 조사를 해야 될까? 해야 될 수도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하네 느낌상.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모든 고등학생 수면 시간 다 조사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전체 값이랑 비슷하게 나온다면 굳이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얘는. 올해 쌀 예상 수확량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예상 수확이 수확해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전수조사 하기도 애매하죠. 예상이니까 일단.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이거를 굳이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 야, 어느 고등학생 2학년이면 막 몇십만 명 아니잖아. 해봤자 막 100명?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굳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피할 필요가 있나?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건 이 중에서는 5번이에요.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수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얘처럼 조사하면 다 고장나서 이제 팔지 못하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적합할 거다를 너네가 보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너네한테 한 명씩 내가 물어볼게. 종민아, 병역 의무자의 징병 검사, 이 전수조사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 이게 징병 검사는 그거잖아. 이 새끼 이거 1급이냐 2급이냐. 근데 현역이야 공익이야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지 이거 추측하면 어떻게 해. 진짜로 이 새끼 이쁜데 보냈지 안 보냈지 해야죠 이거는. 충돌 안정성, 현준아 얘는 무슨 조사가 적합할까요? 이유를 설명한다면, 굳이 이유를 설명한다면? 다 충분하네. 다 충돌하고 팔 게 없어요. 안 돼요. 수능 아니거든요. 공기 오염. 이건 무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본 조사를 해야 될까요? 전수 조사하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고양시라고 할까요? 고양시의 공기 오염도 조사해라. 고양시 공간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채취해가지고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얘기지. 왜 안 되는지 알수 있으나? 규태 이거는요? 표본 조사 왜요? 다 하기. 물 다 떠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니까 컵으로 몇 컵 떠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승관의 5번은요?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출구조사가 뭐냐면요, 투표를 하잖아요. 한 몇 명당 한 명씩 5명 지나갈 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누구 뽑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봐 이게. 자, 근데 봐봐, 출구조사를 왜 하느냐? 어차피 누가 뽑혔는지 다 표 까면 나오잖아. 왜 하느냐? 왜 하냐면 얘는요, 궁금하잖아. 미리 알고 싶어. 표 다 까고 이제 하는데 되게 오래,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하잖아. 오래 걸리니까 대충 궁금하고 대충 얼마 정도일까 너무 궁금하니까 해보는 건데, 야 전수조사 할 거면 출구조사를 뭐하러 해요? 출구조사 하면 어차피 결과가 다 나와버리네. 그럼 표 다 깐 거랑 똑같은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출구조사는 미리 조금 대략적인 득표율을 알아보고 싶다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숙제할 때 다시 너네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유형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고 몇 개를 풀지 고민을 해볼게요. 몇 개 있을게요? 그러니까 6, 7, 8 뭐야 이거? 유형 10? 11? 12요? 13도 14? 뭐야? 14까지는 이거 하면은 쉬는 시간 해야겠네. 한 1시간 정도 적어야 되나? 자, 유형별 마지막 문제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배운 친구가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너희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 공을 모집단으로 할 거래요. 그러면 모집단에는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 표본의 크기에 2인 표본을 추출한다. 종혁아, 그게 무슨 뜻이야? 멍때렸어? 아니야? 모르겠어? 6개가 공이 들어가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추출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2개 뽑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얘기예요. 2개를 뽑을 거예요. 다음 조건 만족하는 상수 A, B, C에 대해 더하세요. 보건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A다. 보건 추출을 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보건 추출이라는 거 하나 뽑고 집어넣고, 하나 뽑고 해서 2개를 뽑겠다는 얘기인 거죠? 종혁! 보건 추출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해주죠? 딴 친구도 생각해보세요. 36개. 첫 번째 뽑았을 때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다시 집어넣어. 두 번째 뽑을 때도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으니까 6, 6, 36, 36가지가 있겠죠. 자, 기복원 추출로 공하나씩 뽑는 경우의 수는 B다. 종민, 나는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네. 네, 6 곱하기 5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6C1, 두 번째 5C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현준, 비공추 공을 동시에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 동시 추출을 얘기를 하는 거겠다. 어떻게 될까요? 6C2 이렇게 되겠죠, 경우의 수가. 잘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너네가 이 추출을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굳이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유형 마지막 걸로 한번 가서 표가 있는 것도 있고 표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둘 다 한 번씩 볼게요. 자, 1388 터프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때문에 다음과 같다. 참고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모집단에서 하나 뽑았을 때 값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모집단 X에서 하나 뽑았을 때 나오는 수를 본 거예요.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표본을 뽑았어. 그거에 뭐가? 평균이 몇일? 3일? 확률. 내가 2개를 뽑았대요. 아, 2개가 아니잖아. 아, 2개 뽑았네. 자, X가 가지는 값, 그러니까 모집단의 값들이 가지는 값이 몇 개밖에 없대, 종류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 근데 1이 뽑힐 확률이 8분의 1? 몰라. 2의 뽑힐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확률의 총합 1이다. 무조건 써야 되죠? 총넓이 1, 총확률 1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얘 더한 게 몇 분의 몇이다로 쓰면 될까요? 이게 8분의 4니까 더한 게 8분의 3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니까 난 얘 지울게. 이렇게 바꿔 쓰던가 아니면 그 식 하나 써놓고 나중에 연립하던가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써놓고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볼게. 자, 그때 내가 2개를 뽑았는데 평균이 3이 되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균이 3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 평균이 3이 되냐? 뽑힌 게 2 뽑히고 뭐 뽑힌 경우? 4,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근데 조금 이미 추출하여 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뽑은 걸까? 비보건으로 뽑은 걸까? 보건으로 뽑은 걸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보건 추출로 보통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긴 하는데 그게 저거다. 이 확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 비보건, 보건 추출로 한번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요 2, 4가 뽑힐 확률, 첫 번째 2가 뽑힐 확률 몇이래요? A. 두 번째 4가 뽑힐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그럼 8분의 4로 쓰니까 엄청 통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 3 뽑힐 확률 어떻게 되죠?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제 8분의 3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4, 2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얘랑 똑같겠죠? 이렇게 2개를 더한 게 16분의 3이다 니까요. 미지수 몇 개? 2개, 10 몇 개? 2개 하면 A, B가 다 나오겠죠? 그럼 2가 나온 확률은 어떻게 되면 2가 나오는 거죠? 1,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렇게 뽑힌 경우를 따로따로 더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야씨 무슨 일이라? 이거 없애가 되네요. 그럼 A 플러스 B는 아까 8분의 3이었고요 A 플러스 B제곱은 몇이라고 했어? 16분의 3 16분의 6 이게 빼버리면 되겠죠? 아래식에다가 위식을 이렇게 뺍시다. A 소거가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B는 하고 16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 마이너스 1이 이거다. 그럼 4분의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16분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3이 나오려면은 뭐 여기 1 쓰고 안 되네. 모르겠네요. 계산을 해야 되나 이거는? 계산이 싫은데. 넘기면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6분의 3 하면은 4분의 이렇게 놓고요. 야, 근데 4분의 하면은 3, 1 해도 이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는요. 막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없네? 32가 돼야 되나? 분수분해 못하겠네요. 16b제곱 마이너스 16b 마이너스 3은 0, 3, 1 이게 어떻게 16이 다시 나오지? 부호가 다른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을 냈어. 뺀 거 잘못 뺐어? 설마? 아, 사람 새끼인가요? 이거네요? 아, 이거였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그거 되겠네요. 4분의 1, 4분의 3 하면 딱 되겠네요. 그럼 곱했을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더했을 때 딱 마이너스 1 되고요. 곱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P는 몇 또는 몇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4분의 1 또는 4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얘가 4분의 3이면 근데 안 되겠다. 왜냐면 A, B 더한 게 몇 분의 몇이라 그랬으니까 8분의 3인데 이게 지금 8분의 6이 돼버리면 총 확률 1이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A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가 8분의 2가 되고요. 이 친구는 8분의 2, 이 친구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만들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답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P 라지 X 아니 P X반은 2니까요. 이거는 1, 3, 2, 2, 3, 1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1, 3 대랑면 어떻게 되나요? 통분해서 8의 제곱분의 이렇게 써버릴까요? 64분의 하고 몇이에요? 2 이렇게 되나요? 1, 3 하면은 1이랑 2랑 자 얘도 마찬가지가 곱하기 2하고 얘 없앨게요. 다 더할 거니까 어차피 이건 없이 자 이 친구는요 2 나오랑 1 64분의 몇이죠? 1 이렇게 되겠네. 8분의 1, 8분의 1 하니까요. 자 여기 64분의 4니까 더하면 64분의 5것이 답이 있나요? 답이 2번이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우리가 표본 추출에서는 보건 추출로 생각을 하고 풀면 좋아요. 참고로 n이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인 상황도 그냥 보건 추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본은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문제 주머니 1에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2개의 공이 있고요. 옆에는 3, 4, 5, 3개가 있대요. 다음 시에는 3번 한 다음 세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래요. X바는 어떤 시행을 3번 했을 때의 평균이래요. A, B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주머니에서 뽑을지를 먼저 골라야 되는데 주머니를 각각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같은 확률 2분의 1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줘야지. 자 그때 임의로 한 개 공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그걸 3번을 했을 때의 그 셋의 평균 그게 X바인 거죠? 그게 2일 확률을 구하래요. 이거 1분 3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우리 같이 문제 읽으면서 문제 이해가 끝났다? 바로 쓱싹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는 이해를 못했었다? 그럼 지금 빨리 이해를 열심히 해봐야겠죠? 자,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손 풀었어? 모르겠어? 막 머리 아파요? 자, 이게 경우에서 문제죠, 경우에서. 사실 이거는 저 X바라는 저거 빼고 그냥 세수의 평균이 2가 된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이건 경우에서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는 굳이 왜 이 단어만 넣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 용어를 너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1단원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일단은 확률이니까 2단원 그냥 확률 문제죠 이건 그냥. 자 봅시다. 우선은요 세수의 평균이 2라 그랬으니까 나는 따라하세요. 총합이 6 이렇게 해서 풀 것 같고요. 총합 6이 되는 경우에서 쭉 나열을 해볼 것 같아. 수용도 구조를 상상을 하면서 그럼 나는 1이 제일 적게 나왔을 때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1 하나 하면 나머지 하나 뭐가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 순서도 생각해야 돼.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은 순서를 고려한다. 그러면 1, 2, 4, 1, 4, 1, 4, 1, 1 이거 따로따로 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에서 NCR 한 다음에 P에 R승 Q에 N-R승 이 순서를 바꿨을 때 패턴의 숫자였던 거예요. 확률의 곱에서.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한다면 1, 1, 4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좀 적으면 1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러면 그 다음 짝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가 하나 줄어드니까 몇이 돼도 되겠네? 3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자연수의 분할 내가 안 하고 넘어갔나? 자연수 분할 했나요? 6은 하면은 4, 1, 1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 줄여서 3, 2, 1 이렇게 되고 얘 줄여서 못 주니까 얘를 줄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주면 2, 3 되니까 안 돼서 2, 2, 2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긴 한데 이렇게 세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조금 있긴 해서 이렇게 큰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큰 숫자부터 무조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숫자를 찾는데 아무튼 얘는 그래서 1, 2, 그 다음 1 아예 안 쓰면 제일 작은 거 2를 썼을 때 그 다음 제일 작고 2, 제일 작고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아까 세 개를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해 안 되고 있어. 자 그럼 1, 1, 4는 일단 얘는 순서 고려해줘야 된다 그랬죠? 1, 1, 4 나올 확률과 1, 4, 1, 4, 1, 1 나올 확률이 전부 다 어떨까?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 보건 추출이라서 보건 추출이니까 이거는 독립시행이에요. 매시행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첫 번째 1 나올 확률, 두 번째 1 나올 확률, 세 번째 1 나올 확률 항상 똑같으니까 독립시행 확률 공식으로 그냥 경우에서 세 가지 30, 뭐 1 곱하기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2 곱하기 해주는 거네. 패턴에서 세 가지 하나 1이 나올 확률은 일단 2분의 1의 확률로 A를 골라주고 거기서 몇 분의 몇 확률로 1이 나오는 거야? 4분의 1 이게 1이 뽑힌 1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4가 뽑혀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좀 뭐라고요? 1이 곱하기 아 여기 공이 두 개였구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 이 친구는 그러면 얘네 패턴이 개수가 좀 다르네요. 몇 팩? 3팩 해가지고 곱하기 한 다음에 승리하게 불러줄 수 있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뭐야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은요? 2분의 1 곱하기 네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순서랑 손 한 명 이렇게 풀었어?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영도 구조를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건 뭘 한 거냐면요 어떤 숫자들을 뽑았는지를 보고 엔드 숫자 패턴을 곱사건을 해석한 다음에 숫자 패턴을 고르고 그때 확률의 계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거 한 다음 패턴 나눈 다음 네, 확률 따로따로 그래야지 그리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요 하나만 오픈 친구들 요 하나만 딱 써놓을까요? 이렇게만 써놓은 나머지는 너네가 해보지 않을까? 자, 한번 써보시고요. 자, 경우의 수랑 확률이 조금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풀기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익숙하다면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자, 유형 3번 벌써 공식이 나왔네. 자, 봅시다.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 볼까요? 뭐야 이게?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야? 아니, 안 봐. 이것만 볼게요. 이거랑 다 베이직이야. 근데 이게 이게 다 봐야겠다.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자, 이 유형은 다 볼게요. 봅시다. 어느 모집단에서 크게 n인 표본을 미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자, 봅시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쓰고요? 이 x바 뭐랑 똑같다고 공식 외우라 그랬죠? n. 그래서 n은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뭐라고? 모평균. 모평균과 같다. n 또는 뭐 이 x바 뭐를 쓰든 이제 밑에 있는 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x바의 분사는? 하고 물어봤어요. x바의 분사는 그럼 v하고 x바가 되고요. 이 공식 기억나요? 이거 뭐랑 똑같다 그랬죠? n분의 모분산 시그마 제곱 이 x바는 m 시그마 x바는 여기 써놓고 판단을 해봅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별 내용은 아니고요.
자, 표본의 크기 n에 뭐 하냐 물어봤어요. 자, n이 두 배 커졌어.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2배? 작아지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를 불러요? 반비례.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n이 충분히 크면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누구 따른다 그랬죠? 정규분포, 무시성 정규분포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뭐야? 아, 이게 선지였구나.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유형들은 같이 그냥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기억 바로 갑시다. 뭐 위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딱 추출을 할 때 그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은 항상 똑같다. 맞나요? 맞아요? 그 라프에서 100명 뽑아가지고 연애 횟수 평균 내봤더니 그 고양시 전체 학생의 평균이랑 똑같을까요? 보장이 없죠.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르겠지. n인 표본을 모두 추출할 때 전부 다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 평균이 항상 같다? 항상 똑같나요? 네, 이건 공식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죠. 항상 똑같다. 표본의 크기를 4배 크게 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바를 말하는 거죠. 얘가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체 값은 몇 번에 몇이 된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분의 1배가 된다. 맞죠? 이렇게 너네가 식을 떠올리면서 판단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뭐냐면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m,2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때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의 그래프를 그려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 구해보면 돼요. 이 x바는 누구랑 똑같다라고 그랬죠? 목평균 m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시그마 x바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루트 n분의 1가 몇 분의? 2분의 한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하세요.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양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 네, 그 위치는 그래프는 얘네 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프의 위치는 이제 평균이 결정을 하고요. 얘 극대점의 높이, 극대값은 얘가 결정을 하는 거였죠. 우리가 산포도 떠올려야 했지. 봐봐. 일단 평균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평균은 똑같겠지. 이렇게 가운데 대칭선은 똑같은 대칭선을 가질 거고요. 자, 이거 표준 편차가 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졌죠.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개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따라서 퍼진 정도. 퍼진 정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작아서 그냥 덜 퍼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몰리겠죠. 그럼 가운데 쪽이 높이 올라가겠지. 양쪽은 낮아지고요. 그러면 x바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아니 뭐야 이거. 얘는 아래 있잖아. 안 돼. 이렇게. 아, x바 더 위에 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따라하세요. 총 확률은? 총 넓이는? 1. 야,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그래프가 더 넓잖아요. 넓어졌으니까 1이 아닐 거란 말이야. 이거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올라갔으면 양옆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이게 x가죠? 이 친구가 맞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올라가고 양옆부터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어야 될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거는 앞에 내용이랑 연결해서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이거고요. 자, 그 다음 것도 같이 볼게요. 목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여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모집단에서 크기 n1인 표본과 n2인 표본을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거래요. 자, 그때 각각의 표본 평균을 x바, y바라고 부르네요. 자, 이 x바랑 이 y바가 똑같다면 얘는 이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똑같다 그랬죠? 모 평균 똑같다 그랬지. n1, n2에 관련 없이 n1이랑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모집단 평균 m인 거예요. 얘도 n2가 몇이냐, 표본 크기 몇이냐 상관없이 얘도 그냥 m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m 똑같다고 해서 표본의 크기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n2가 더 크다면, 더 많이 뽑았다면 분산은 똑같을 거다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냐면 지금 분산 공식에 n이 들어가 있잖아. 분모에. n이 커지면 전체 값은 또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부등호로 오히려 줬어야지. 야, 그럼 부등호. 이거 봐봐요. n2가 얘 분모가 더 크다 그랬어? 그러면 분산 값은 좌변, 우변 누가 더 커야 돼요? 좌변이 더 커야 돼. 이 분모가 커졌을 때 더 작은 값이 될 거야.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자, 시그마가 똑같으면 표본 크기도 똑같냐고 물어봤는데, 자, 모집단의 얘, 모집단의 표준값이 안 변하는 값이죠? 정해져 있는 값이야? 얘가 똑같다,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다, 얘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시그마 x바는 2 시그마 y바였다. 이걸 보면 우리가 n1과 n2의 관계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거 비례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시그마 y바분의 시그마 x바는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따라하세요. 2대 1. 얘가 2대 1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2대 1이라고 했어. 여기가 2대 1이었다? 그럼 분모는 몇 대 몇이었던 걸까? 1대 4였으니까 루트 해가지고 1대 2가 되고 역수니까 2대 1이 된 거겠죠? 이렇게도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기 식 계산해가지고 직접 대입을 해봐도 좋죠? 이거 n2분의 루트 n2분의 5 표준 편차 루트 n1분의 5 표준 편차. 그래서 약 구분하면 이거는 루트 n1분의 루트 n2가 1분의 2다 하니까 양변 제곱해서 요거 양변을 제곱하면은 n1분의 n2가 1분의 4니까 n1대 n2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직접 엄밀하게 확인을 해봐도 괜찮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공식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이거는. 자, 유형 4번은 뭐 별다른 거 없어 보니까 비슷해 보니까 마지막 거로 그냥 바로 갑시다. 거꾸로 가서요. 와, 이거 좋다. 개념 복습하기 너무 좋죠. 앞에서 계속 나왔죠. 자, 어느 모집자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봤더니 이거 무슨 확률 모양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 모양이죠?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로 기억하자고 했죠? 엄밀하게는 독립시행을 n에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면 그 확률 분포는 뭐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데 그냥 외우기 너무 기니까 외우기 편하게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면 이 보자마자 바로 무슨 분포가 떠올라야 돼요? 이항 분포. 그렇게 외우면 바로 떠오릅니다. 자, 그럼 내가 밑에 쓸게요. x 물결은 난 뭐라 쓰면 되겠니? b, 천천히 b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n, 하고요. 그 다음 이 자리에 뭘 쓸까요? 5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때요. 뭐야 이게? 이 모집단에서 크기 6인 표본을 이미 지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적으라고 할 때 EX바랑 VX바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모집단 X의 평균이지 이게? 모집단의 평균. 그래서 이 X, M으로 주로 쓰지만 여기서는 X 나왔으니까 EX라고 써줄게요. 자, 얘는 그럼 내가 뭐라고 바꿨을까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제 N분의 하고 뭐라고 쓸까? V X의 모집단의 분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11이라 평균 구할까요? EX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M이라고 쓸 거고요. 이게 몇이다? 5분의 2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VX는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기호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건 뭐 분의 라고 쓰면 되겠니? 몇 분의? 20. 여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니까 25분의 하고 몇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나씩 대입해서 그러면 n 값 구하면 되겠지?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것만 알면 돼. 얘 m이라고, 얘 m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 그 m이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였죠? 그 모집단의 평균은 기호로 EX랑 똑같은 의미니까, 네, 그걸 잘 이용하면 될 거야.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때가 고민하시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너네가 고민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몇 개 더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그다음 표가 여기 나오네? 뭘까? 왜요? 토프가 엄청 많은데? 토프가 엄청 많은데요? 5개가 토프야? 4개가 토프야?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토프니까 봐서 좀 덜 어려운 걸로 해서 너네 시간 줄게. 기다려봐.
예, 이런 것만 너네가 처음 하면 되게 복잡해 하거든. 1415번 내 3분 줄 테니까요.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혹시 이게 좀 덜 헷갈려서 푼 친구는 다른 터프 문제들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